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을 행복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바꾸라는 거야. 내가 행복한 방식을 찾아내라는 거야. 선생님, 할 말을 못하고 누가 질문을 해도 계속 답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치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 친구처럼 할 말을 못한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자기가 어떤 말을 꺼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안심이 안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예를 들어서 내 속의 생각이 A인데 네. 만일에 이 A를 내가 그대로 입 밖에 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A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를 모든 사람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거나 최소한 A를 싫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A라고 그대로 꺼내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나름대로. 그럼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냐면 자기 입장에서 A라고 말을 하는 순간 A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 생기고 네.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A를 표방하지 않는 게, 대놓고 말은 안 했으니까 나를 대놓고 싫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 있어. 근데 자기 상태가 A 상태야. 근데 자기가 추론컨대 남들이 B나 C를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A 상태인데 내가 B인 것처럼 C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지. 그럼 A가 B나 C로 조작을 하려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B를 내가 만들어서 출시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B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럼 B를 좋아하면 내가 에너지를 100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100을 줬다면 나는 본전은 하는 거지. 근데 만일에 B를 출시했더니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어때? 나는 에너지 100을 썼는데 싫어해서 나한테 마이너스 100을 주면 나는 마이너스 200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00을 가지고 두 가지 경우수,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나누면 마이너스 200 나누기 2를 하면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상태를 오픈을 안 하고 조작을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야. 네. 근데 그 A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A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 근데 표방을 했더니 A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이너스 100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플러스 100을 준 거야. 나를 좋아했어. 그럼 나는 에너지를 하나도 들이지 않았잖아. 들인 에너지 값은 0인데 받은 경우 수는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을 받았잖아, 각각. 그럼 마이너스 100 더하기 플러스 100을 하면 0이잖아. 네. 0 나누기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으면 0 나누기 2는 0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면 무조건 0인 거야. 근데 내가 조작을 해서 A인데 B인 척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00인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무조건 이익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친구는 조작을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에너지를 뺏기고 있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왜 다른 사람한테 나의 평가를 넘기냐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까 저렇게 평가할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산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야. 100명이면 100명 다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삶이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준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일단 뭐가 이익인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일단 내가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놔라. 세 번째, 그들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는 그들의 몫이면 내가 그들에게 왜 나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냐. 그들은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데 나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왜 연연하냐는 거지. 결국은 행복하려고 사는데 나의 행복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 그럼 그런 경우라면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지. 싫어하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우리 중에서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내가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 끊임없이 맞출 순 없죠. 못 맞춰. 부부 생활도 지켜보면 배우자가 원하는 걸 내가 맞춰줄 수는 없어. 배우자가 원하는 걸 인정하고 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얘기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은 하지만 네. 내가 나를 억압하고 배우자에게 맞출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유지가 안 돼. 근데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마저도 그런데 하물며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맞추고 살 수 있겠냐고. 그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연산 작용을 샘플로 들어주셨는데
내가 에너지를 100을 투여한다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투자 대비 받는 게 더 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겉으로 보기에 네. 내가 A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거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굳이 표를 안 내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대놓고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랑 결이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편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의 행복은 여기서 계속 깎이는 거야.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반대의 경우는 내가 그냥 A임의 A 상태를 드러내서 누군가는 나를 좋아한다, 누군가는 나를 싫어한다고 명확하게 표가 나겠지. 그러면 여기도 잃고 얻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최소한 여기에는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모순을 느끼거나 사람들과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아. 내가 오픈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오픈하면 되는 거고 나랑 안 맞으면 그들이 나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들과 관계를 만들지 못하겠지. 그건 기회비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그냥 겉으로 문제가 없는 미끌거리는 관계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겉으로 문제가 있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명확하지만 속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행복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둘 다를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니까 행복하셨어요? 그게 나한테 행복하지 않았다면 나는 일단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걸 가르치지 못해. 네. 왜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20년 넘게 가르칠 수 있겠냐고. 아무리 돈이 되고 뭐 유명세를 탄다고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20년을 살겠냐고. 그렇죠. 이론적으로 들어보면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속이랑 겉이 다르지 않아서 되게 편안하겠다 하지만 익숙한 그 습을 바꾸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지? 되게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치. 내가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다 떠나가 그런 경우일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건 너무 과대한 경우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도 과대한 자기 어떤 경우수지만 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그 상상도 너무 과대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마음이 괜찮은 상태이신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들도 나를 위해서 그들의 태도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태도를 만든단 말이야. 그들과 나가 서로 맞는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소통과 공감을 하는 거고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나 좋아서 했는데 남 위해서 내가 맞춰줬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굉장히 착각인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그런 친구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는 좋은 역할로 계속 남고 싶고 나쁜 역할이나 부정적인 역할이 아니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모들조차도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쓰고라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도 많잖아. 그렇죠. 그걸 인간적으로 부모들의 헌신이나 노고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부모들이 진짜 그게 가치라고 생각 안 하면 하겠냐는 거야. 돈이 아깝다. 자식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 그럼 안 했을 거야. 자식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서 그 돈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더 행복해서 자식에게 자기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속으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는 좋은 역할만 하고 나쁜 역할을 안 하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식한테 투자를 할 때 자기의 꿈을 투사하는 경우도 많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학벌이 낮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았어. 그러면 자식이 학벌이 높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서 나의 욕구를 대리 만족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부모들이 이제 그게 좌절되면 자식에게 온갖 자기 그 욕구 불만을 투사하고 질책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 네. 그래서 나는 모든 경우에 철저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냥 베풀어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든 다른 일반적인 인간관계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인데 왜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냐는 거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저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짜 심은 거는 콩을 심은 거, 아니 팥을 심은 게 아닌 거잖아.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봄에 콩을 심었어. 그럼 가을에 분명히 콩이 나오겠지. 근데 콩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팥이 나온 거야. 네. 그럼 내가 심은 건 뭐야? 팥을 심었다는 거잖아. 내가 봄에 콩을 심었어. 그럼 네. 가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콩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콩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을에 팥이 나온 거야. 그럼 뭘 심은 거냐고. 그렇잖아. 팥을 심은 거잖아.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걸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A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그 삶을 사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야? A를 진짜 원한 거야? 아니지. A를 원했다. 그리고 A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A를 원한 게 아닌데 착각을 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기 속내를 얘기 못한 친구 얘기도 똑같아.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자기가 A 스타일인데도 A가 아닌 척 괜찮은 척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사실은 자기는 속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야?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한 게 맞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불행한 거란 말이야. 네네. 그럼 이게 과연 이익이냐는 거지. 아니죠. 그렇지.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을 또 분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명상은 그런 원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직시하는 과정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물론 명상도 원인을 분석하긴 해요. 네. 근데 명상의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 그 원인이 진짜 원인일지 아닐지 우리는 모른다야. 그 원인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해보고 내가 동의가 되거나 상대가 동의가 되면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게 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명상 입장에서는 굳이 원인을 몰라도 구조적으로 보면 내가 A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맞아.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A를 원한 게 아니었네. 그럼 최소한 A를 계속할 이유는 없네.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A를 원했다고 생각했는데 A가 왜 아닌지 봤더니 B를 원했고 C를 원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생각에 생각을 물고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실천 플랜은 어떤 걸 하면 좋아요? 그래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캐릭터가 A인 사람이 있었잖아. 네.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어. 근데 내 생각 얘기하면 상대가 싫어할 것 같은 거야. 말을 안 한 거야. 네.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대신 사람들은 나한테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고 조화로운 사람, 둥글둥글해서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그 평가는 좋아. 네. 근데 내 가슴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서 좋은 사람 소리는 들었는데 제 가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꺼내보는 거야. 그럼 상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진짜 마음에서 지진 날 것 같아요. 지진 나지.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상대한테 좋은 사람 소리는 뭐고 인정받지는 못했어도 가슴은 후련한 거야.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야. 이게 단순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원인을 분석하지 마라. 원인 분석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머릿속을 클리어 시킬 수는 있어. 근데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근데 원인 분석 안 해도 내가 느끼는 대로 말을 하고 보면 원인은 정리를 못해도 마음은 클리어가 되거든. 가슴은 시원하거든. 쌤, 근데 제 마음은 후련하지만 남한테 뭔가를 덤핑하는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남한테 덤핑을 내가 한다 안 한다 문제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게 내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는 게 남한테 덤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네.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남한테 덤핑할 생각이 없어서 할 얘기도 안 하고 꾹 참고 괜찮은 척 아닌 척 살았어.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내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한테 불편하게 덤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는 거야. 하나는 나는 최대한 할 말도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나는 내 할 말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럼 두 가지 경우 수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그 사람 어차피 오해할 거라면 할 얘기하고 오해받는 게 맞는 거야. 그 굳이 내 입장에서 할 얘기도 못하고 나도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오해까지 받으면 더 억울하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제가 상대한테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상대한테
큰 문제가 되겠냐는 거야. 만일에 거절이 문제가 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싫은 걸 싫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죠. 그러면 실천 플랜은 그냥 내가 느끼는 걸 얘기를 해봐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싫다고 표현하는 게 당신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걸 고민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과도한 거야. 어떻게 나는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싫음이나 혐오가 아니고 그 특정 행위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어. 네. 그리고 이게 당신의 문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한다는 거야.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야. 네. 당신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나도 난 불편하게 하는 게 싫고 너의 의견을 듣고 나를 조율하는 게 행복해,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당신의 어떤 자기 소신이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돼. 네. 나는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을 바꿀 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당장 못 바꾼다면 그냥 두면 되는 거야. 그럼 버림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할 말이 있어도 계속 얘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그 얘기를 내가 참고 안 하고 살아서 행복하고 관계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계속 살면 되는데, 증거가 있잖아.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세상이 행복하겠냐고. 최소한 선생님이 이해하는 세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경험하는 세상이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을 행복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바꾸라는 거야. 내가 행복한 방식을 찾아내라는 거야.